지금 이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해갖고 경제 대국이 돼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힘센 나라가 되버려 G2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최근 경제 성장하는 거 보게 되면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해갖고 경제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첨단 기술 갖고 첨단 산업이 발전하는데 첨단 기술 필요한데 그 첨단 기술을 중국 사람들은 스스로 개발한 걸까요? 아니면 남의 나라에서 훔쳐오고 스파이해 온 걸까요? 훔쳐 스파이해서 갖고 왔죠. 근데 그거 왜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 여러분 그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우리도 옛날에 가난하고 못 살 때 미국 가서 일본 가서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 갖고 한국에 여러분 산업 발전시키는데 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눈 감아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문제하고 우리 문제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중국의 그 첨단 산업 있죠. 첨단 산업을 이끄는 그 대기업들은 그건 민간 기업일까요? 국영 기업일까요? 민간 기업을 가장한 국영 기업입니다. 소유주가 누군지 아세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영 기업들은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죠? 그 남의 나라 연구개발비도 쓰지 않고 남의 나라에서 훔쳐온 기술 갖다가 제품을 생산해내서 그 물건을 세계 시장으로 들고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중국하고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른 나라 문제, 다른 나라 기업들이. 근데 여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중국은요 이전의 자유도 없는 나라입니다. 마음대로 이사갈 자유가 없어요. 농촌에서 태어나면 농촌에 살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촌에서 농사 짓고 살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시로 나와서 이제 공장에 취직을 하거든요.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농민공이라고 중국에서는 부릅니다. 그 농민공들이 여러분 어떤 신분이냐면 중국 정부가 허락을 하지 않는 이사를 나와서 공장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불법 이주 노동자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불법 이주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임금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2배, 3배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이 농민공 문제가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농민공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중국에? 약 3억 가까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6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임금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대기업들 있잖아요. 국영기업들이 남의 나라에서 훔쳐온 기술 갖다가 국가 보조금을 받는 국영기업들이 남의 나라에서 훔쳐온 기술 갖다가 저임금 근로자들 활용해갖고 제품을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 들고 나오면 우리나라 삼성, LG 경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경쟁이 안 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만 경쟁 안 되는 거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 미국, 유럽, 일본, 호주, 캐나다 어느 국가도 여러분 중국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경제 행위는 뭐냐면 굉장히 약탈적인 경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한국의 테무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게 들어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나 모르겠어요. 초저가 공세. 거기 한번 들어가고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다 지금 내리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제조업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유통산업도 다 무너집니다. 아십니까 그거? 여러분 이게 중국이 일으키는 문제예요 지금. 이런 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 중국이 잘 살게 되면 좀 민주화되지 않겠어? 좀 참자 기다려주자. 왜냐면 우리도 가난하고 못 살 때는 민주주의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민주주의 하려면 자유롭고 개방된 나라가 되려면 일정 수준 경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중국이 잘 살 때까지 기다려주자 그랬는데 중국이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 경제 성장을 이루면 이룰수록 중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강력한 독재체제 전체주의로 가고 있습니까? 더 강력한 전체주의 체제인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첨단 기술을 활용해갖고 중국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체제를 만들어버립니다. 안면인식 기술이니 무슨 AI,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 있죠? 들어보셨죠? 안면인식 기술 이런 거 하고 14억 인구 중국인들을 갖다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체제를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중국이 또 거기다가 이렇게 경제력을 갖게 되니까 그 경제력을 군사력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으키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남중국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남중국해 문제. 여기 지도 보시면 빨간 줄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중국이 자국령 여기까지가 우리 바다다 이렇게 선을 거는 거예요. 이 선 안에는 대만은 통째로 들어가 있고요. 이 선이 지나가는 곳이 어디로 지나가냐면 필리핀하고 베트남의 연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변을 거의 스치고 지나가고 있어요. 지도로 보게 되면.
그래 이걸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데 있죠. 이게 바로 중국령 섬들이 저기 있다는 겁니다. 중국령 섬. 근데 이 섬들은요 사람 사는 섬이 아니에요. 이거 암초예요, 암초. 이 암초에다 콘크리트 때려 부어놓고 인공섬 만들어 놓고 거기다 군사시설 설치해 놓고 여기서부터 200캐리가 우리 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뭐 대만이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국가들은 여러분 이 중국의 이런 횡포에 맞서 싸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미국이 손 떼면요 이 남중국해는 그대로 중국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남중국해를 중국이 가져간다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태평양에 대한 패권을 중국이 갖게 된다. 이제 더 이상 미국 중심한 태평양 패권 시대는 끝나가는 거로.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인식하고 봐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여기서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국이 최근 보게 되면요 이 힘이 세지다 보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홍콩 아시죠? 이 홍콩이 원래 영국에서 여러분 아편 전쟁 때 중국 청나라하고 싸워갖고 이거 뺏어갑니다. 뺏어갔는데 계약산적 써주잖아요. 100년 뒤에 돌려줄게. 그 홍콩 반환이라고 하는 게 1997년도에 벌어집니다. 이때 당시에 이거 반환할 때 이거 왜 돌려줬을까요? 영국이 당시에 미국하고 해갖고 말입니다. 이거 왜 돌려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홍콩하고 중국하고 경제 사이즈를 보게 되면 홍콩 하나의 도시의 경제력하고 중국 전체의 경제력하고 어디가 더 컸을까요? 홍콩이 더 컸습니다. 이거 돌려준 이유는요. 이 홍콩의 경제력을 중국에 보태줘서 중국이 더욱더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뤄가지고 자유롭고 개방된 나라가 되라 이거예요. 홍콩과 같은 나라가 되라고 이거 돌려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홍콩 보안법이라는 거를 중국 정부가 발효했습니다. 이 홍콩 주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니까 자꾸 중국 정부의 간섭이 짙어지니까 이거 민주화를 요구하니까 홍콩 보안법이라는 거를 이걸 패스시켜 버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중국 법입니다. 근데 그 중국 법 안에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 국가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무기징역을 때릴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 분열 행위라는 건 어디까지 확대가 될까요? 시진핑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홍콩에는요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 있죠. 언론사 다 문 닫았습니다. 3년 만에. 그 다음에 야당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가 분열하면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면 무기징역 때리는 겁니다. 이 법에 의하면. 야당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야당도 다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홍콩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자유롭고 개방된 도시였는데 지금 중국의 하나의 도시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국 정부를 믿고 이곳에 투자했던 글로벌 기업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엄청난 투자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중국의 태도 변화입니다. 과거에 중국은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국제사회 눈치를 봤거든요.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이 있잖아요. 중국의 운명을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힘이 워낙 셌고 중국은 힘이 없었고. 근데 중국은 지금 미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또 최근에는 뭐냐면 이 시진핑이 3년임에 성공해놓고서 떡하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임기 중에 대만을 복속시켜서 원차이나 하나의 중국을 실현하겠다. 그런데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중국은요 여러분 국제사회가 거어놓은 소위 레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선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게 시작됐습니다. 누구 때부터 미중 패권 전쟁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까? 이거 신조어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게. 이게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돼서 이거 시작하니까 저 트럼프 저거 맨하탄에서 부동산 개발업 하던 장사꾼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국제 무대를 장사꾼에 그래갖고 얼마나 트럼프를 우리가 욕을 했습니까? 한국 언론들이. 우리 지금 중국하고 경제해야 되는데 경제에서 돈 벌어 먹어야 되는데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갖고 중국의 뭐부터 시작하냐면 관세 폭탄 때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25%의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중국 물건에 대해 관세 때리게 됩니다.
그다음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갖다가 환율 조작구로 지정하는 일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완전히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요즘에 여러분 뉴스 들으면은 신조어들이 많이 나와요. 뭐 쿼드 4개국 동맹이거든요. 오커스 들어보셨죠?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완전히 중국 문제에 올인하겠다 해서 아시아로 다시 돌아온다. 이 회귀 전략을 갖다가 중국 포위 전략으로 다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군사적으로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거기에다가 경제 봉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 봉쇄라는데 여러분 트럼프하고 바이든, 그 트럼프가 시작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중 압박, 중국을 봉쇄하고 중국을 말하자면 봉쇄하고 압박하는 전략을 계승했나요? 아니면 걷어쳐버렸나요? 트럼프가 있으니까 나는 안 해. 이거 아니라 바이든은 한술도 뜹니다. 한술도 떠. 뭐냐면 바이든의 입장이 이겁니다. 저 트럼프 저건 머저리 같은 놈이, 바보 같은 놈이 중국을 손보는데 왜 미국 혼자 손보냐. 중국이란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가치동맹을 맺어가지고 다자주의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중국을 손보자. 이게 바이든 정부의 그 민주주의 정상회담이니 무슨 G20 정상회담이니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